네, O2-3 1단원 시험 대비 교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2 문제집 제일 뒤에 보면은 시험 대비 교재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중단원 기출 문제 총 1단원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의 규칙,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이렇게 각각의 중단원 기출 문제가 다 합쳐서 한 6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대비 교재이니만큼 시험 대비해서 하나하나 모르는 문제 한번 해설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단은 기출문제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옳게 구분한 것을 고르시오. 종이를 자른다. 종이를 자른다는 것은 고체 종이의 모양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변화가 되겠죠. 프라이팬에서 달걀이 익는다. 이거는 맛과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화학변화고요. 이슬이 맺힌다. 이슬이 맺힌다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기체가 액체로 맺혀서 물이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액화입니다. 액화기 때문에 얘는 물리변화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과 단면이 변하는 건 산화였죠. 갈변. 그래서 얘는 화학 변화입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는 가다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물질 변화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럼 얘가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연소한다 화학 변화죠. 양초에 불을 붙여 태운다 연소한다죠. 화학 변화죠. 우유가 상해서 덩어리가 생겼다. 맛과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화학 변화입니다. 기포가 발생한다. 물을 넣으면 기포 발생하는 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죠. 뭐 H2나 O2나 CO2 같은 거. 그래서 얘는 화학 변화. 냄새가 퍼진다. 얘는 대표적인 확산입니다. 그래서 5번 확산은 물리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3번 문제. 우리 조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 태운다, 녹슨다. 연소와 산화. 얘는 화학 변화가 되겠고요. 나무를 자르고 유리컵이 깨지는 건 모양이 바뀌는 거니까 얘는 물리 변화가 되겠죠.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는 화학 변화고요. 나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뀝니다. 가에서는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 네. 원소기로 썼을 때 뭐 H2, O2, H2O 이렇게 배열이 바뀌죠. 종류는 가와 나에서 다 변하지 않고요. 성질은 가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죠. 나에서가 안 변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갑시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의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두 개네요. 총 질량이 증가한다.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총 질량은 똑같습니다. 물질의 모양의 상태가 변한다. 얘는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물리 변화에 대한 설명이고요. 분자는 달라지지 않는다. 분자는 달라지지 않는 건 물리 변화입니다. 원자가 달라지지 않는 건 화학 변화, 물리 변화 둘 다고요. 분자가 달라지지 않는 건 물리 변화입니다. 왜냐면 H2에서 H2O가 되면은 분자가 달라졌잖아요. 얘는 화학 변화죠. 그러니까 화학 변화 일어날 때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5번 배열이 변해서 새로운 분자가 된다. 맞죠?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맞죠? 이거는 화학 변화뿐만 아니라 물리 변화도 맞습니다. 7번 반응 전후의 분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얘는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과 6번입니다.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물이 상태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럼 물에서 지금 수증기가 됐네요. 물에서 수증기가 됐다는 거는 H2O는 그대로 있는데 액체가 기체가 됐으니 얘는 기화에 들어가는 거니까 물리 변화입니다.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달라지는 것을 고르시오. 원자의 배열 H2O 그대로죠. 종류도 H랑 O 그대로 있죠. 분자도 H2O 그대로 있으면 성질 똑같겠죠. 정답은 분자의 배열입니다. 분자가 원래는 가까이 붙어 있었다가 이제 더 자유롭게 더 퍼지게 돼서 분자 사이에 빈 공간이 많아지게 되죠. 답은 3번입니다. 물리변화의 대표적인 특징이었고요. 다음 6번으로 넘어갑시다. 6번 어떤 물질의 변화는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얘는 위에 그림하고는 다르게 펴졌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H2하고 O2로 쪼개진 겁니다. 얘는 그래서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태운다, 연소 맞죠? 기억 맞습니다. 퍼진다, 확산입니다. 물리 변화죠. 철이 녹는다, 녹는다는 고체에서 액체가 되니까 융해져 물리 변화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넣어서 구우면 부풀어 오른다. 색깔도 바뀌고 맛도 바뀌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화학 변화입니다. 리을 맞고요. 미음,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의 반응. CaCO3와 HCl에 반응하면서 CO2 생기는 반응. 당연히 여기 달걀 껍데기에 있던 CO3가 CO2가 됐으니까 분자 배열이 바뀌었죠. 화학 변화입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 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물질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설탕물에서 설탕물로 됐다. 그럼 얘는 그냥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물리변화가 되겠고요. 탄소와 산소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새로운 분자가 생겼네요. 나는 화학변화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물리변화 맞고요.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분자의 종류는 똑같죠. 네, 나에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답은 2번입니다. 화학변화 맞고 분자의 종류 달라졌고요. 종류와 개수 원자는 안 변한다 했습니다. 물리변화 화학변화 모두 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8번으로 넘어갑시다. 8번 마그네슘 리본과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채에 염산 떨어뜨리는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이었죠.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은 똑같이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물리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채에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구부리는 것은 물리변화다. 맞고요. 리본을 태우면 성질이 변한다. 네, 화학변화니까 변하게 됩니다. 마그네슘 리본과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의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당연하죠. 기체가 새로 없었던 게 생겼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리얼 마그네슘 리본이 타 남은 재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물리 변화가 일어난다.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 물리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리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반응물 화산별 왼쪽에 예를 들어 뭐 H2 이렇게 해서 뭐 H2O 이렇게 O2하고 만들어지는 반응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2 이렇게 써지는데 왼쪽에 오른쪽에 맞죠. 생성물이 여러 개 있는 거 더하기를 씁니다. 맞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 화학식으로 나타내고요. 반응 연료의 분자의 종류겠어 아니죠. 원자의 종류겠습니다. 분자는 항상 달라지니까. 개수가 1대 안 씁니다. 네, O2 앞에 1이니까 안 써도 됩니다. 답은 4번. 8번 개수를 맞춰봅시다. CH4 잘랐을 때 CO2 그러면은 C 앞에 1이니까 여기도 C가 하나 있으니까 니은은 1이고요. 그 다음 H의 개수를 세면은 여기 H4 4개 있네요. 그럼 이 H2니까 2개 있어야 되고요. 산소가 그러면은 CO2에 2개 H2O에 2개 합쳐서 4개 돼야 되니까 O2에 2개가 있으니까 2개 그럼 2 곱하기 4가 되겠죠. 답은 2, 1, 2 답은 3번입니다. 요거보다 실제로는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워낙 많이 해서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다음 11번입니다. 화학 반응식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개수보라는 거죠. H2와 Cl2가 만났는데 두 개씩 있는데 EHCl 맞고요. N2와 EO2 그럼 N 두 개 맞고 O 네 개 맞네요. 맞고요. 디귿 Mg 두 개, O 두 개, Mg 두 개, O 두 개 맞고요. CU 하나, O 두 개, CU 하나, O 하나네요. 안 되죠. 그래서 실제는 여기에 ECU가 돼야 되고 그러면 구리가 두 개 되니까 여기도 ECU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대 1대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이 틀렸으니까 답은 4번. 다음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화학 반응식을 고르시오. 뭔가 3개가 떨어져 있네요. 3개가 있고 3개가 있는 상태에서 3개가 됐어요. 그래서 6개가 됐는데 지금 얘는 작은 애들 그 다음에 큰 애들 작은 애들 뭐 A라고 하면은 A2 얘가 뭐랑 만났냐면 B2랑 만났습니다. 근데 얘가 뭐가 됐냐면은 하나씩 했으니까 뭐 A, B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이런 모양인데 약분이 되잖아요. 3의 배수니까. 그래서 약분하면은 A2와 B2가 만나서 약분하면 두 개의 A, B가 되는 반응. 1대 1대 2인 반응이 되겠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4번. H2하고 Cl2가 만나서 EHCl이 됩니다. 그죠? 1대1인 반응이 얘밖에 없어요. 요거 안 됩니다. ENA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쪼개져 있는 게 6개가 있어야 됩니다. 쪼개져 있는 게. 그래야지 ENA가 되는 거예요. 약분했을 때. 그래서 1번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5번도 안 되고요. 다음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탄산소 나트륨을 가열하면 탄산 나트륨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된다. 이 분해 반응. 그러면은 당연히 탄산소 나트륨 앞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물 Na2CO3를 써요. 다 써놨네요. 그러면 결국 개수 맞추는 거네요. 개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이걸로 기준으로 맞춰볼게요. Na 양쪽에 여기
Na2죠. 그러니까 2 붙여야 되고요. 2를 붙이면서 탄소가 2개가 됐습니다. 탄소가 2개 됐으니까 CO2도 2개가 되고요. 그 다음 H 보겠습니다. H는 왼쪽에 H2 2개고 H2 오른쪽도 2개 2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이고요. 이제 산소 맞추면 되겠네요. 산소는 O3인데 2개니까 6개 있고요. 여기는 3개, 뒤에 2개, 하나 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2, 1, 2,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2, 잠깐만요. 2, 1, 2, 1인데, C가 여기 하나 있군요. C가 하나 여기 있으니까, O2는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1. 그랬으니까 답은 2, 1, 1, 1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2, 1, 2, 1이라 생각해도 다행히 답이 없었고요.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도 C가 있고 여기에도 C가 있기 때문에 C의 개수는 양쪽에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여기 Na2CO3에 있는 C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과서에 나온 거라서 우리가 2대 1대 1대 1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요. 다음 14번입니다.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에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생성되고요. 원자의 개수는 무조건 안 변한다 했습니다. 질소와 수소의 분자비는 1대 3 개수 보면 되죠. 맞고요. 암모니아 분자는 8개의 원자를 이루어진다. 아니죠. 암모니아 분자는 4개의 원자죠. N1와 H 3개. 4개의 원자입니다. 왜 8개의 원자라고 썼냐?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2는 이 NH3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암모니아 분자가 2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4번. 5번. 수소 분자 3개가 반응하면 암모니아 분자 2개 생성한다. 개수 보면 되죠? 3대 2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3대 2. 다음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은 화학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H가 4개 있네요. 그럼 여기도 H 4개 돼야 되겠죠? 기억이 2가 되겠습니다. 반응물은 2가지다. 반응하는 거 과산화수소 하나 있네요. 틀렸고요. 기억에 알맞는 개수는 2입니다. 과산화수소는 탄소와 산소. 아니죠. 수소와 산소죠. 틀렸죠. 반응 후 수소 원자의 개수가 감소한다. 수소 원자의 개수는 무조건 일정합니다. 왼쪽도 4개, 오른쪽도 4개가 되니까요. 과산화수소 분자 2개가 분해되면 산소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 개수비 보라는 거죠. 2개, 하나. 2대1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16번입니다. 어떤 물질 X를 산소와 반응시켰더니 이 CO2와 물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 그림으로만 보면 지금 산소 이 O2가 4개 있었고 여기에도 O2가 4개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탄소가 하나 있어야 돼. 탄소. 그 다음에 요 조그만 거 물에 붙어있는 조그만 거 누굽니까? H죠. 그러니까 얘는 CH4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다. 맞죠? 물질 X 모르는 거는 탄소와 수소가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탄소와 수소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에도 탄소와 수소가 있긴 해야 되거든요. 개수가 똑같이. 물질 X와 산소의 질량의 합은 이산화탄소와 물의 질량의 합과 같다.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같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이 모형을 완성하려면 X 분자 1개를 그려야 된다. 네, CH4 분자 1개 있어야 됩니다. CH4가 2개 되는 순간 탄소가 2개 돼버리기 때문에 에러가 되죠. 틀렸습니다. 5번. X 분자 1개는 맞고 X 분자 1개는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4개입니다. 4개. 물에 4개 있잖아요. 그래서 4개가 돼야 됩니다. 3개가 아니에요. 4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5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화학 반응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알 수 없는 거 볼까요? 종류는 알 수 있죠. 원소기에 나와 있으니까. 질량은 모르죠. 질량은 한 개당 실제 H가 얼마인지 줘야 됩니다. 종류 알고요. 크기는 모르죠. 반응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나마 알 수 있겠지만 식만 보고는 원소기만 쭉 써져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입자수의 B 예를 들어서 CH 보면은 C 하나 H 4개 알 수 있죠. 원자의 개수 C 하나 H 4개니까 총 5개로 이루어져 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다 맞고 2번과 4번이 답입니다. 다음입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화학 반응의 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O2 문제집의 14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질량 보존 법칙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금방 하겠죠.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성립하고요. 혼합물에도 무조건 성립합니다.
총 질량이 같다. 맞는 말이고요.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닫힌 용기에서만 질량 보존 법칙 아니죠. 열린 용기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질량 보존 법칙 할 때 날아간 용기를 계산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처음 거에서 반응한 걸 뺐을 때 44g만 남았다면 44g이 실제 날아가서 없어진 겁니다. CO2가.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이 합니다. 총 질량이 같기 때문에요. 답은 2번, 5번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고르시오. 마그네슘 가열, 드라이아이스 크게 작아진다 승화, 철종을 하면 수소기체 기체 발생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전부 다 질량 보존 법칙 다 성립합니다.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다 맞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는 실제로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 있고 뭐 핵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다음 3번의 문제로 가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랑 비슷한 그림이네요. 3번하고 5번 문제가 보겠습니다. 3번 염화나트륨 소용액과 질산은을 넣었더니 반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질량 보존이 됐겠죠. 빈통까지 같이 올려놨으니까 이 두 개를 섞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니까 무슨 반응이 대표적인 염화은. 작년에 배웠던 염화은. 흰색 앙금이 생성되죠. 틀렸습니다. 이런 흰색 앙금입니다. 염화은은 AgCl.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된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은 요게 아니었죠. 묽은 연산과 탄산칼슘 나오는 반응. 요 5번에 있는 요 반응입니다. 틀렸고요. 두 수용액을 섞어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죠. 질량 보존 법칙. 4번 앙금이 생겨 가라앉음으로 반응 전보다 질량이 증가한다. 그 앙금도 결국은 질량에서 나온 거니까 질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5번 질량 보존 법칙을 반응하려면 밀폐된 용기에서 실험해야만 한다. 얘는 기체 발생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밀폐되지 않아도 질량은 똑같이 나옵니다. 뚜껑이 열려 있어도요.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같은 실험에서 뚜껑이 열려 있으면은 실험이 성공이 안 됩니다. 수치가 달라요. 다음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염화칼슘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섞으면 반응이 일어난다. 탄산칼슘의 질량을 구하는 식 어떻게 됩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니까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랑 똑같겠죠? 그러면 C는 어떻게 구해요? A 더하기 B에서 D를 빼야죠. 답은 2번입니다. 간단한 수학 문제였고요. 다음 5번입니다.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반응해서 질량과 용기 뚜껑을 여는 용기 열었잖아요. 그럼 얘는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만 실제로 찍힌 질량은 더 작겠죠.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이 반응하면 탄산칼슘에 있는 CaCO3에 CO2가 생겨가지고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HCl과 CaCO3가 반응하면 CaCl2라는 염화칼슘이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H2O라고 하는 물이 생성되고요. 그러면은 H2O하고 남은 이제 CO2 얘가 날아가면서 기체가 되는 겁니다. 이 반응은 물리변화다. 화학변화죠. 가와 나의 질량은 같다. 가와 나는 뚜껑이 닫혀있기 때문에 질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다의 질량은 나의 질량보다 작겠죠. 질량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산화탄소가. 5번 나와 다의 질량 차이가 있는 것은 발생한 기체에서 이산화탄소 다가 빠져나가기 다에서 이산화탄소 빠져나가기 때문에 맞죠. 5번 맞네. 6번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총 질량은 같다. 맞죠? 질량 보존 법칙. 7번 일정 성분비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 아니죠. 실제로 탄산칼슘이 CaCO3인지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질량 보존 법칙을 확인하는 겁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 확인하려면은 산화 구리 같은 거, 구리하고 산소 넣어가지고 반응시키는 반응 그래프 올라가는 정비례 그래프 그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 틀렸어요. 답은 3, 5, 6 정답이 3개입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6번 탄산수소 나트륨 84g을 가열하였더니 탄산나트륨 53g과 물 9g이 생성되었다. 이때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뭐 여기서 끊어야 돼요. 탄산수소 나트륨 84g을 가열하였더니 탄산나트륨 53g과 물 9g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앞에서 봤던 2대 1대 1대1 아까 있었죠?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물은 탄산수소 나트륨 하나니까 생성물 3개를 더하면 84g이 돼야 돼요. 53,
9. 그러면 62죠. 여기에다가 뭘 더하면 84가 되냐? 84가 되려면 몇을 더해야 돼요? 22를 더해야 되죠. 그래야 84가 되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22g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생성물하고 반응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비율을 알 수 있겠죠. 혹시 탄산나트륨이 반응물이 생성물인지 몰라도 합친 비율이 62g으로 총 질량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이산화탄소 양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다음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비커에 마그네슘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그네슘을 넣었고요. 염화소소. 이거 한번 화학 반응 써보겠습니다. 마그네슘 Mg죠. Mg에다가 뭘 집어넣냐? 두 개의 HCl을 집어넣습니다. 두 개의 HCl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면 하나의 Mg 그리고 CL이 두 개 붙었네요. Cl2 염화 마그네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기체는 어떻게 찾습니까? 여기 있는 화학 반응 중에 찾으면 되죠. 이거 교과서에서 맨 처음에 구부러진 마그네슘 리본에서 나왔던 반응입니다. 그럼 Mg는 하나 똑같고요. Cl 두 개 똑같네. 뭐만 없습니까? H2만 없죠. 그러니까 이 기체는 수소기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양으로 그리면은 기체니까 H2 하나만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수소 맞고요. 모형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한다. 여기 있는 요 기체는 H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 기체기 때문에 날아가잖아요. 왜냐면 여기 비커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아갔기 때문에 실제로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만 H2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실제 질량 감소해서 나오게 되겠죠. 측정은. 맞습니다. 3번. 감소한다? 틀렸다? 안 됩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만 우리가 비커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4번.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한다 했고요. 답은 5번이죠. 원자의 종류와 배를 다르다. 이거는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화학 변화. 화학 변화에서는 원자의 종류. 요 그림만 봐도 바로 5번 찾을 수 있는 답은 찾기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8번입니다. 공기 중에서 강철, 솜과 나무를 연소시켰다. 연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요거 항상 비교하는 거 나왔었죠. 강철, 솜은 Fe는 여기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질량이 증가했고요. 나무는 뭐 CH였죠. 나무는 C하고 H가 있는데 얘네들을 연소시키면 여기서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아까 CH 뭐 메탄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게 빠져나가면서 질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무는 질량 감소, 강철은 질량이 증가하는 반응이었죠. 요거 알면 이제 풀 수 있습니다. 3번 나무를 연소시킨 기체가 발생한다. 나무를 연소시키면 아까 CO2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실제로는 이제 H2O 그러니까 수증기 물의 수증기도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4번 밀폐된 용기에서 반응시키면 반응 전에 총질량이 같다. 이거는 항상 맞는 말이죠. 질량 보존 법칙이기 때문에요. 5번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변함으로 질량 보존 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5번이죠.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변해도 이거를 밀폐된 용기에서 두 개를 반응시키면 반응 전후의 총질량이 같은 거를 측정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밀폐되지 않은 곳에서 반응을 시키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되지만 밀폐된 공간에 반응시키면 질량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음입니다. 9번. 다음과 같은 물질의 변화가 열린 용기에서 일어날 때 반응 후 질량 변화를 옳게 나타낸 것은 여기서 열린 용기라는 말이 나왔죠. 열린 용기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무슨 비커처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량 변화를 옳게 나타낸 것이라고 말하면 아까처럼 강철, 솜 같은 경우는 질량이 증가하겠고요. 나무 같은 거, 그 다음에 CO2 발생하는 탄산, 칼슘 반응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탄산소도 나트륨 반응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날아가겠죠. 기체가. 그러니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질량이 감소할 겁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억, 구리 가루를 넣고 가열한다. 구리 가루를 넣으면 Cu에 산소가 들러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증가합니다. 가는 증가하겠고요. 그러면 1번 탈락. 2번 달걀 껍데기에 묽은 용화가 떨어진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었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이산화탄소 날아가 버리겠죠. 얘는 감소하겠죠. 탄산수소 나트륨에 열을 가해야 분해한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2대 1대 1대 1 그 반응이요. 그래서 얘도 CO2가 발생하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도 발생해서 날아가고요. CO2. 그 다음 아이오딘화 칼륨과 질산납 오랜만에 보죠. 아이오딘화 납 앙금이 생기게 되면서 얘는 밀폐된 곳에서 해도 질량 변화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앙금이 날아가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라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가가 증가하고 라가 일정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해서 질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제로 네 가지는 전부 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를 고르시오. 성립하지 않으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화학 기후 원소로 쓸 수 없어야 된다. 혼합물이 돼야 돼. 혼합물. 뭐 공기라든지 뭐 소금물, 설탕물이 녹아있는 혼합물이 돼야 됩니다. 수소, 산소, 물 H2, O2, H2O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성립하고요. 암모니아 NH3, N2H2, NH3 되죠. CO2, CO2 이산화탄소 되죠. NH3H2 암모니아 소 이건 말 그대로 암모니아가 물에 암모니아가 녹아있는 거니까 얘는 일정 성분비를 모르죠. 암모니아를 얼만큼 넣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네.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산소, 산화마그네슘 Mg와 O2를 MgO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으로 알 수 있겠죠. 암모니아 수는 현재 지금 액체 상태입니다. 네. 나머지 뭐 물, 그 다음에 물은 이제 수증기로 되고 기체로 되고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기체고요. 산화마그는 고체인데 암모니아 수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암모니아 수라고 하는 거는 수가 들어가면 수용액 상태이기 때문에 뭐 탄산수라든지 염산이라든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비율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혼합물인 4번 뭐 공기나 우유처럼 혼합물이기 때문에 일정 성분이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11번이죠.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될 때 질량 관계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는 거.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도 알아야 되고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지 기체 반응 법칙도 알아야겠죠. 해보겠습니다. 5하고 8이 만났는데 수소가 4g 남았대요. 그러면은 수소 얼마 쓴 겁니까? 실제로 1 쓴 거죠. 그러면 1대 8로 결합을 하는구나를 바로 1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해봐도 수소 2는 3과 16이면 16이 있으면 얘는 2밖에 반응을 못해요. 2대 16으로. 그래서 수소가 하나 남겠구나 하는데 여기 써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원래 어려운 문제 여기 다 가려놓습니다. 하나만 알려주고 여긴 다 해줬죠. 그럼 2대 18이면 아까 2대 16이라 했으니까 이번엔 산소 2개가 남겠죠. 2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질량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대 8이니까 5대 50을 넣어서요. 그러면은 1대 8이면 5를 곱하면 5대 40이겠죠. 8을 곱하니까 5대 40. 그러면 산소 10g이 남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소 10g. 요걸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H2O가 되지 않습니까? 수증기. 여기는 기체 반응 법칙이니까. 수증기로 되면 그러면 수증기가 몇 그램 나오겠느냐? 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수소 1g하고 산소 8g 이 만나면은 9g에 생성되지 않겠습니까? 9g. 왜냐면 1대 8이 만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5g과 산소 40g이 만나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5 곱하기 40을 더한 45g의 물이 수증기가 생성될 겁니다. 그것도 알아두면은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겠죠. 네. 그래서 45g, 45g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생성되는 반응이다. 질소 30g과 수소 6g을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질량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은 질소가 14이고 수소가 1이다. 자, 지금 화학 반응 모형을 줬죠.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 반응합니다. 그죠?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반응하니까 얘가 하나 반응하면은 요 조그만 수소가 3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램으로 쓰면 3개 반응하니까 얘는 3g 반응하고요. 질소는 하나 반응하는데 한 개가 14대 1이라잖아요. 얘는 14g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반응할 때 14, 얘는 3개 반응하는데 하나가 1g이니까 3g에서 14g과 3g 반응합니다. 그럼 이 암모니아 하나 몇 g일까요? 당연히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하나가 17g이겠죠. 됐습니까? 네. 문제는 30g하고 6g 반응해. 그럼 14g과 3g을 반응했으면 얘를 2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8g과 6g이 되겠죠. 그러면 수소 6g을 다 쓰면 산소는 질소는 28g밖에 못 쓰는 겁니다. 질소는 28g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 28대 산소 6g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건 두 개 합친 거겠죠. 28 더하기 6이니까 34g.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 비율 계산 안 하고 그냥 질소 30g과 수소 6g 더하면 36이네 5번 하면 안 됩니다. 질소 2g은 반응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상대적 질량이 14대 1, 일정 성분이 법칙에 의해서 14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반응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28대 6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기체는. 그래서 2g은 사용하지 않고 28g과 6g이 합쳐진 34g. 그러니까 암모니아 분자 2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 그림하고도 똑같네요. 그림에서 암모니아 분자 2개를 줬기 때문에. 요 정도 문제 하면은 요 정도가 제일 어려운 문제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램 수까지 따지는 문제예요. 실제로 작년에도 제가 어렵게 냈었고요. 다음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탄소 6g과 산소 20g을 완전히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 22g이 생성되고 산소의 일부가 남는다 라고 써져 있네요. 그럼 이거는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C와 산소, O2죠?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하고 산소가 남는데요. 그럼 보겠습니다. 탄소 6g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20g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22g 생겼대요. 근데 산소가 남았답니다. 산소가 남았대요. 산소가 둘 다 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남은 만큼 또 반응하기 때문에 산소가 남았다고 했는데 산소가 얼마 남았을까요? 라고 이제 계산해야겠죠. 근데 질량 보존 법칙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2g은 실제로 반응한 탄소와 실제로 반응한 산소를 합친 게 22g 돼야 되니까 얘가 6g 반응했네요. 그러면 몇 g을 더 반응해야 22g 됩니까? 18g, 14g을 반응해 16g을 반응해야 됩니다. 16g. 16g을 반응해야지 16 더하기 6이 22g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산소의 일부 4g은 반응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탄소 6g과 산소 16g이 반응했죠. 탄소 6g과 산소 16g이 반응했기 때문에 6대 16 약분하면 3대 8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율 찾는 문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3g, 8g 반응했기 때문에 되는 문제. 이게 실제로 반응이 그렇습니다. 실제 탄소가 12g이고 산소 O2 분자가 32g이거든요. 그래서 12대 32의 반응, 3대 8 반응입니다. 일정 성분비고요.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14번부터 16번까지 문제입니다. 요 교과서에 나온 거죠. 질량이 4g인 볼트와 1g인 너트로 BN2라는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이다. 그럼 얘가 지금 4g 있고 질량이 1g 넣었는데 2개 썼잖아요. 그러면 이 1g을 2개 썼으니까 2g 합쳐지면 얘는 2g 합쳐지면 얘가 6g. 아, 화합물은 6g이겠구나. 그럼 질량비를 써봐라. 뭔 질량비? 볼트의 너트와 질량비. 볼트의 너트. 볼트는 지금 4g 들어있고요. 너트는 2g 들어있네요. 4대 2 약분을 써야겠죠? 2대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15번 볼트 10개와 너트 14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볼트 하나에 너트 2개잖아요. 그러면 볼트 10개면 너트 20개예요. 너트 20개가 안 되네? 그러면 너트 14개면 볼트가 7개죠. 그러면 볼트 3개가 남네요. 그럼 결합하지 않고 남는 거는 볼트 3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볼트 3개. 요거만 봐도 찾을 수 있죠. 그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 전체 질량은 어떻게 구하냐? 볼트 7개랑 너트 14개를 써서 만들었으니까 어차피 질량 보존 법칙의 생성물은 반응한 걸 다 더한 거랑 똑같겠죠. 근데 이 7g인데 하나가 4g이었고요. 얘는 하나가 1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 4, 28에 14를 더하면
받아올림 해가지고 42가 되겠죠. 더하면은. 그래서 42g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질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연습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42g, 볼트 3개. 다음 16번입니다. 볼트와 너트의 개수를 다르게 해서 한 번 만들 때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고르라 했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1대2라고 했습니다. 5대5 결합하면 최대 몇 개 만들어집니까? 너트 5개에 볼트 2.5개잖아요. 그지? 근데 볼트가 2.5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트 2개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볼트 2개밖에 못 씁니다. 1번은 볼트 2개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볼트 5개, 너트 10개. 그럼 얘는 5개 다 만들 수 있네요. 그럼 1번 탈락이 되겠죠. 3번 10개, 10개여도 5개, 10개니까 얘도 5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 볼트 10개, 너트 15개면 볼트가 10개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트가 20개 필요하니까 안 되고 너트가 15개면 볼트가 7.5개 필요합니다. 근데 소수점 안 되니까 7개 만들어지겠네요. 실제로는 이제 비율로 따지면 7.5까지 되긴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전체 큰 기울로만 보기 때문에. 그 다음 15개, 10개가 있으면 너트 기준이니까 10개니까 5개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BN2가 7개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는 볼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소수점을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볼트 3개와 너트 하나가 남고 7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 5, 5, 7, 5니까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건 4번이 됩니다. 4번. 다음 문제 17, 18, 19, 20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오른쪽 그림은 산화 구리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죠. 일정 성분이 법칙이네요. 구리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을 더한 산화 구리가 최종 반응물이 되겠습니다.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 생성되는 산화 구리의 질량비를 쓰라고 했습니다. 4대 1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대 1로 반응을 하고 산화구리는 그 두 개를 더한 질량 보존 법칙 5g이 만들어지겠네요. 4대 1대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리 10g을 산소와 완전히 반응시켰을 때 산화구리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비율을 이용하면 4대 1대 5니까 얘가 10g이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산화구리 요 5g에 해당하는 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대 5니까 10g을 4로 나누고 5를 곱하면 되겠죠. 왜냐면 4분의 5를 곱해야지 4가 5로 바뀌니까요. 네, 수학적인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10에서 4를 나누니까 25. 2분의 25가 되겠네요. 2분의 25니까 25 반으로 나눈 12.5.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비율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분수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분수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4대 4대 8이다. 2배 커지네 그냥 20g 이렇게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4대 5, 뭐 4대 7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잘 분수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산화구리 25g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구리의 최소 질량. 그럼 똑같이 4대 1대 5니까 4대 1대 5니까 5, 5, 25g을 얻기 위해선 4, 5, 20g이 필요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이것도 비율로 푸는 문제죠. 4대 5 그러면 20대 25 그래서 20이 필요하다.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구리와 산소의 질량을 다르게 해서 반응시킬 때 산화구리가 제일 많이 생기는 거를 고르라네요. 보겠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4대 1대로 반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4대 1, 8대 2 이런 식으로 반응하겠죠. 제일 많이 반응하는 고르시오. 그러면 얘는 구리 8, 그럼 산소 2만 반응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8대 2 돼서 10g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 얘도 8대 산소가 이렇게 많아도 구리가 없으면 반응 못합니다. 2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얘도 8대 2, 10이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3번도 8g, 12g.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구리가 8g밖에 없기 때문에 12g 중에 2g밖에 반응 못합니다. 10g 버려져요. 못 써요. 얘도 10g. 4번 구리가 12g, 산소 5g.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4대 1이니까 이거를 3 곱하면 12대 3이죠. 그러면 구리가 12g 있으면 산소는 3g 씁니다. 3g. 그럼 12대 3이니까 더하면 15g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지고요. 4번. 5번 15g, 2g. 15g 쓰면은 더 많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구리가 산소가 2g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 1번처럼 산소가 2g 있으면 구리가 8g밖에 반응을 못해요. 그럼 얘 7g 또 못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8g, 2g 더하면 10g밖에 안 됩니다. 1, 2, 3, 5가 다 10g밖에 안 되고 4번만 15g의 산화구리가 생성이 됩니다. 산화구리 CuO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제일 산화구리가 많이 생성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5개의 모든 반응에서 남는 물질이 없는 건 없습니다. 1번, 3번, 2번은 다 산소가 남고 4번도 산소가 남네요. 남기는. 그 다음에 5번은 구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물질이 없는 건 없고 다 남긴 합니다. 누군가는 다 한계 반응물로 반응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4번 이렇게 되고요. 네, 나머지 문제 21번부터는 뒤에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